ITQ 엑셀 2016 4회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4회차에서는 값계산 및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함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5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호를 붙인 다음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괄호 안에다가 인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자,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화면. 자, 이 인수들이 자, 어떤 값인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함수는 굉장히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뭐 캡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카메라에다가 사진으로 남겨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이 인수들 참고해서 저희 함수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뭐 따로 페이지 뒤쪽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은 자, 자주 출제되는 함수들을 정리해서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랭크 함수부터 해서 뭐 left, month, if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문제를 풀면서 함수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저걸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풀게 될 뭐 기출 예상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은 충분히 함수는 다 끝낼 수 있으니까요. 바로 문제부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열어보죠. 파일 열기. 자, 저는 바탕화면에 수업 자료를 놔뒀고요. 자, 소스 및 정답에서 출제 유형 4번. 자, 문제를 열어주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에는 재고 순위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위, 2위, 3위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자, 1에서 3까지 구한 결과값에다가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자, if 함수와 rank 함수 두 개를 사용해야 되고, 자,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자, 함수를 작업할 때는 저는 항상 빈 공간에다가 함수를 먼저 입력해 봅니다. 자, 등호 붙이고 if. 자, 확인을 해보면, 자, 논리 검사를 수행해서 true나 false에 해당되는 값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논리. 조건을 적어주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참값을 적을 것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 거짓값을 적을 것이다. 자, 인수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if 입력하고 탭키. 자, 인수를 보면 자,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논리를 적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맞을 경우에는 자, value. 자, 값을 적어준다죠. 값을. 자, true일 때의 값, 그리고 거짓일 때의 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rank 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rank. 자, 이거는 자, 목록 내에서 다른 값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탭키를 눌러보면 자, 첫 번째 인수는 숫자, 두 번째 인수는 자, 범위죠. 범위.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것들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고순위에다가 대고 작업을 할게요. 자, 우선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를 붙이고 if를 입력하겠습니다. if 입력하고 탭. 자, 논리값입니다. 자, 저희가 순위가 자, 1, 2, 3위일 경우에 1, 2, 3위를 나타내 줄 거예요.
자, 이 if 함수 안쪽에다가 랭크 함수를 넣을 거고, 자, 재고량.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재고량이 이 범위 안에서, 자,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자, 3위 이하이면, 자, 숫자 3 이하라는 겁니다. 자, 순위를 쟀을 때, 얘가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숫자를 만족을 한다면, 자, 이 함수 값 그대로, 자, 순위를 그대로 입력을 하는데, 자, 옆에다가는 또 위를 붙여야 되죠. 자, 위를 붙이기 위해서는 AND 연산자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AND 자를 붙인 다음, 자, 큰 따옴표, 자, 위를 입력합니다. 자, 문자를 입력할 때는 항상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되고, 자, 이 함수 값에다가 글자를 나열하기 위해서 이 AND 연산자를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 자, 콤마. 자, 이제 거짓일 때, 공백이었죠? 자, 공백인가? 자, 가로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작성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일단 첫 번째 줄은 아무 문제 없이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그 셀을 선택을 하고, 자,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끝에 있는 까만 점 있죠? 자, 까만 점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눌러서 쭉 내려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할 거예요. 자, 1, 2, 3이 딱 3개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위가 자, 5에서부터 12까지죠. G5에서부터 G12. 자, 두 번째 줄 3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자, 범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재고량 순위를 할 때 얘들 이 숫자들 중에서 얘의 순위를 나타냈다면 지금 두 번째 줄 거 보면 자, G6에서부터 G13. 자, 범위가 바뀌었죠. 자, 범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보면 자, 범위가 전부 다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첫 번째 내용을 봤을 때 자, 저희가 범위를 입력한 후에 자, F4번을 눌러줘야 됩니다. F4번 G5랑 G12 부분 G5랑 G12 부분 자, 이렇게 F4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키보드에 F4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게 됩니다. 달러 표시. 자, 달러 표시가 된다는 것은 얘들은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범위가 바뀌지 않고 항상 고정된 값만 나타내겠다 할 때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는 겁니다. F4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엔터를 칠 거고요. 자, 그 다음 순위. 오른쪽에 까만 점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눌러서 쭉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1위, 2위, 3위 이렇게 3개만 딱 나오게 되죠. 자, 비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매자 수가 자, 300으로 나왔을 때 자, 그 크기만큼 별표를 반복 표시되도록 해라. 자, 함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능자 붙이고 repeat, repeat. 자,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한다. 자, 탭 눌러보면 자, 인수가 텍스트랑 그 다음 넘버라고 되어 있죠. 자, 인수. 자, 텍스트, 문자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넘버, 숫자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고란 자, 첫 번째 줄에다가 자, 는자 붙이고 등호, 다음 리핏.
탭. 자, 문자는 자, 별표를 반복하라고 했죠? 자, 큰 따옴표에다가 문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미음 입력하고 자, 한자 키 누르면 자, 특수 문자가 나오죠. 자, 속이 채워진 별표.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겠습니다. 자, 저희가 반복시킬 문자를 입력했고요. 자, 콤마. 자,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 수 나누기 3입니다. 자, 구매자 수 나누기 300 해준값. 자, 그 다음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별 3개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채우기 핸들. 자, 까만 점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셔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별표까지 다 표시가 뜨죠. 300으로 나눈 값만큼 별표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환자식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환자식 판매 금액의 평균. 자, 저희가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자, 1, 2, 3. 자, 이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때, 이 숫자들의 합. 그러니까 6에다가 이 개수 3으로 나눠서 이렇게 저는 붙일게요. 자, 평균을 구할 때는 얘들을 다 더해주는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자, 그리고 이 더한 값에다가 이 개수로 나눠줬을 때 이렇게 평균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숫자. 네. 자, 숫자가 돼야 되죠. 자, 평균이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SUMIF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더해주는 거고요. COUNTIF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SUMIF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등호 붙인 다음에 SUMIF.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한다. 자, 능점, 탭키를 눌러보면, 자, 범위.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범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범위예요. 자, 이렇게 범위, 조건,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COUNTIF 한번 살펴볼게요. COUNTIF. 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자, 탭키를 눌러보면, 자, 범위와 조건,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번 입력해보죠. 3번 위치에 자, 수식 입력줄. 자, 등호를 붙인 다음 첫 번째 SUMIF를 해주겠습니다. 자, 합계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범위는 자, 이 조건에 대해 해당되는 범위입니다. 자, 환자식 들어있는 이 카테고리 있죠. 자,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콤마. 자, 조건. 자, 이 범위 안에서 자, 환자식을 찾을 겁니다. 자, 환자식을 만족할 경우에 판매 금액을 더하는 거죠. 자, 판매 금액 범위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을게요. 자, 지금까지 작성한 함수를 살펴보면, 자, 이 범위 안에서 환자식인 부분을 찾아서, 자, 판매 금액을 더해 주겠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합계에다가 나누기, 자, COUNTIF 사용하겠습니다. COUNTIF. 자, 범위는 환자식을 찾아야 되죠. 자, 카테고리 범위 안에서 콤마. 자, 환자식의 숫자를 찾을 겁니다. 환자식이 몇 개인지.
자, 괄호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소수점으로 쭉 나오죠. 자, sumif. 자, 합계에다가 개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되는 겁니다. 자, sumif, countif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계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자,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앞에 d가 붙어 있는 자, 이런 함수들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항상 데이터 값들을 참조해서 작업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dsum 함수 한번 찾아볼게요. 자, 는자 등호 붙이고 dsum. 자,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필드 값들의 합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수는 어떤 게 들어가나 살펴볼게요. 자, 탭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범위입니다. 자, 범위 안에서 필드. 자, 여기에는 필드가 나와 있질 않네요. 자, 일단 필드 일단 놔두고 마지막은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필드라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다. 얘도 어떤 범위 내에서 찾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dsum 함수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는자 붙이고요. 자, dsum 탭. 자, dsum 함수를 구할 때는 항상 이 범위를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h12까지만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것들 저희가 저희가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한 부분은 따로 범위에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범위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dsum. 자, 뭐 전부 다 범위 잡아볼까요? 그냥 표 전체를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자, 콤마. 자, 필드라는 것은 자, 구매자 수. 지금 원하는 게 구매자 수의 합계죠. 자, 1번 필드, 2번 필드, 3번 필드, 4번 필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뭐 숫자 4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매자 수. 자, 이 필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 콤마 찍고 조건을 적을게요. 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했죠. 자, 조건을 보면 자, 복지용구 구매자 수입니다. 자,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인. 자, 이렇게 조건을 선택해 주는 거죠. 자, 이제 괄호를 닫겠습니다. 자, 항상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자, 조건을 적으실 때 이 목록과 그리고 내용이 같이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2469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복지연구.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2469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989 더하기 자, 1480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해준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된 이름 구매자 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나타내라. 자, 라지 함수라고 되어 있죠? 자, 는자 등호 붙여서 라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한다. 자, 탭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레이라는 거는 범위죠. 자, 이 범위 안에서 K번째로 큰 숫자를 나타내겠다. 자, 구매자 수 부분에 자, 등호 하나 붙여주고 라지 입력하겠습니다. 자, 탭. 자, 범위는 자, 구매자 수. 자, 구매자 수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자, 아마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이렇게 구매자 수라고 나올 거예요. 자, 콤마.
자, 이 구매자 수 범위 중에서 자, 두 번째로 큰 자, 숫자 2를 입력해서 자, 괄호 닫고 엔터를 칩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는 자, 여기 1605명이 되겠죠. 자, 마지막은 자, VLOOKUP 함수입니다. 자, 구매자 수 H14셀에서 선택한 이 상품명에 대한 구매자 수를 여기다가 나타내 주는 거죠. 자, VLOOKUP 함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호 하나 붙이고 VLOOKUP 자, 배열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검색해가지고 자, 지정한 열에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준다. 자,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탭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lookup value, value라는 것은 아까 값이라고 했었죠. 자, 찾을 값입니다. 자, 여기 함수 정리 보죠. 자, value, 자, 문자고요. 자, 그 다음 찾을 문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저희 해당되는 내용은 자, 이 문자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테이블 범위에서 내가 이 욕창 매트리스를 찾겠다. 그리고 나서 자, 어떤 불러올 값이에요. 불러올 열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직접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등호 하나 붙이고 VLOOKUP 탭. 자, lookup value는 저희가 찾을 값은 이 H14셀에 해당되는 문자를 찾을 거예요. 콤마. 자, 테이블 어레이는 자, 이 욕창 매트리스가 적혀 있는 부분을 첫 번째 열로 잡아서 범위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H12까지 자, 범위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 콤마. 다음 불러올 거는 자, 얘를 찾았으면 첫 번째 열에서 욕창 매트리스를 찾았으면 저희는 구매자 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열 넘버 1번, 2번, 3번 중에서 자, 3번입니다. 자, 열 넘버를 3번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콤마. 자, 그 다음 true라고 되어 있으면 유사일치, 밑에 false라고 되어 있으면 정확히 일치인데 자, 저희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값. 자, 키보드 화살표를 내려서 false에 놓고 탭. 자, 괄호 닫고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고 나니까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매자 수를 여기다가 나타내 준 겁니다. 자, 여기 화살표 눌러서 뭐 경량 알루미늄 바꿔보시면 경량 알루미늄 887명. 자, 화살표 눌려서 거상형 휠체어 눌러보시면 해당되는 316명. 이렇게 검색이 되죠. 자, 이렇게 자, H14셀을 이 테이블에서 찾은 다음 자, 원하는 값을 검색해서 나타내 주겠다. VLOOKUP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7번 조건부 서식을 한번 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데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자,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할 때는 자, 범위를 선택하실 때 이 위에 목록은 따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자, 범위 선택은 이렇게 H12 내용만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할 때는 이 내용들 전체를 범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조건부 서식 보겠습니다. 자, 홈 탭에 보시면 저기에 서식이라고 나오고 잠깐만요. 조건부 서식 바로 여기 있네요. 자, 홈 탭에서 자, 범위 선택을 해주신 다음 자, 조건부 서식을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라고 하는 내용은
자, 수식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죠. 자, 조건부 서식 눌렀을 때, 자,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자, 새 규칙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겠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죠. 자,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라고 하죠. 자, 구매자 수, 자, 989명인 부분, 자, 클릭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수식을 입력할 때는 등호를 붙이고, 자, 여기에다가는 989명. 자, 이 O 부분. 자, 그런데 지금, 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고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 전체를 검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5에 해당되는 부분만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 참조값에서 제가 F4번, 자, 이 5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에서 자, F4번 한번 눌러줄 거고요. 자, F4번을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자, 저는 열만 고정을 시킬 거예요. 자, 이 열만 고정시키고 행은 자유롭게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자, 1000 이상이었던가요? 다시 확인. 자, 100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자, 얘가 크거나 같다. 1000일 때. 자,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서식을 변경할 겁니다. 자, 저희가 참조 부분에 자, 열을 고정을 했어요. 자, 구매자 수 부분에서만 저희가 찾는 겁니다. 자, 이 열에서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열. 자, 이 열을 고정을 시키고, 자, 행이라는 것은 여기 가로 부분이기 때문에, 자, 행은 풀어놓음으로써 이 전부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자, 숫자가 1000 이상인 것들을 저희가 검색을 해서 나타낼 겁니다. 자, 서식. 자, 서식은 글꼴을 파란색으로, 자, 색상을 표준색 파랑, 그 다음 굵게 선택해서 확인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자,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이렇게 샵샵샵샵으로 표시되는 거는 자, 칸 사이즈가 너무 작을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고요. 자, F열 사이즈를 늘려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반환이 됩니다. 자, 비고도 좀 늘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자, 값 계산 및 조건부 서식 부분이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과 관련돼서는 자, 페이지 쭉 뒤로 넘어가 보시면